결혼은 미친 짓이지. 1990년 28의 나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55세 비혼 여성의 실제 고백입니다. 화려했지만 외로웠던, 자유로웠지만 텅 비어버린 한 여성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나 생각할 거리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김서영. 올해 55세입니다. 1980년대 그 시절 여자가 유학 간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수근거렸죠. 여자가 무슨 유학? 시집도 안 가고 뭐 하려고? 하지만 저는 갔습니다. 미국으로. 그곳에서 저는 달라졌습니다. 아니, 눈을 떴다고 해야 할까요? 여자가 남편 뒷바라지하며 사는 게 당연하다고? 하늘 아래의 남편을 모신다고? 말도 안 됐습니다. 미국에서 만난 여자들은 달랐습니다.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살았죠.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 존중받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 거야. 1995년 저는 귀국을 했습니다. 28배 나는 당당했습니다. 외국계 기업에 취직했고요. 월급은 동갑 남자들보다 많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제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아, 이제 슬슬 결혼 생각해야지. 조건 좋은 남자 소개시켜줄까?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전 결혼 안 해요. 혼자 사는 게 좋아요. 부모님은 걱정하셨죠. 서영아, 여자가 혼자 어떻게 늙니? 여자가 혼자 살면 나중에 외롭다 너. 하지만 저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그땐 제가 제일 잘났거든요. 눈도 높았습니다. 주변 남자들이 작아 보였죠. 내가 왜 저런 남자한테 맞춰 살아야 하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0대 후반이 지나고 30대가 됐습니다. 그 시절엔 20대 후반만 돼도 노처녀였습니다. 제 또래는 다들 결혼했고 아이를 낳았죠. 명절 때 친척 모임에 가면 질문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서영이는 아직도 결혼 안 했니? 이제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여자 나이 30 넘으면 시집 가기 힘들 텐데. 저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전 괜찮아요. 혼자가 편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직장 생활은 순탄했고 돈도 잘 벌었습니다. 주말엔 친구들과 브런치를 먹고 여행을 다녔죠. 자유로웠습니다. 정말로. 아니, 그렇다고 믿었습니다. 30대 중반쯤이었을까요? 대학 동창 미선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서영아, 우리 집들이 올래? 애들도 보고. 미선이는 결혼해서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고요. 집에 갔을 때 느낌이 낯설었습니다. 아이들이 웃고 떠들고 남편은 퇴근해서 피곤해하고 미선이는 저녁 준비하느라 바빠 보였습니다. 경험한 적 없는 시끄럽고 정신없는 집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제 오피스텔은 조용했습니다. 깨끗하고 정리돼 있고 아무 소리도 없었죠. 그날 밤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아니었습니다. 금방 그 생각을 지웠죠. 미선이는 저렇게 정신없이 살지만 나는 자유롭잖아. 나는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살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40대가 됐습니다. 이제 주변에서 결혼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들 포기한 거죠. 서영이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전무님은 혼자 사는 게 맞아.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직장에서는 임원이 됐고요. 연봉은 억대를 넘었습니다. 해외 출장도 자주 다녔죠. 후배들은 제 인생을 부러워했습니다. 선배님, 정말 멋지세요. 남편 눈치 안 보고 애 키운다고 시달리지도 않고 여행도 자유롭게 다니시고 너무 부러워요. 진짜 부러워요.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마. 혼자 사는 게 최고야. 그런데 말이죠. 그 후배들도 하나둘씩 결혼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배님, 저 다음 달에 결혼해요. 선배님, 저 임신했어요. 선배님, 제 아이 돌잔치 오실 거죠?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을 부러워하던 사람들이 결국엔 다 짝을 만나 결혼하고 아이를 낳더군요. 저만 계속 혼자였습니다. 55세, 지금의 제 나이입니다. 이제야 말할 수 있습니다. 쓸쓸하다고 제 나이면 다들 손주를 봅니다. 주변 사람들은 보통 그러고 있죠. 우리 손주가 이번에 유치원 들어갔어. 손주 봐주느라 정신이 없네. 그들의 얼굴엔 행복이 묻어납니다. 피곤하지만 충만한 표정이죠. 저는요? 저는 그냥 혼자입니다. 인생에 작고 큰 이벤트가 없습니다. 이제는 이상할 게 없습니다. 생일이 와도 그냥 넘어갑니다. 명절이 와도 혼자입니다. 크리스마스도 새해도 그냥 평일처럼 지나가 버립니다. 인생이 하루하루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습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요. 가슴 한편이 텅 빈 느낌입니다. 너무 오래됐거든요. 채우는 법도 모르겠습니다. 회사 인턴이나 후배 직원들은 여전히 말합니다. 선배님 인생 너무 부러워요. 신경 안 쓰고 여행 다니시니 최고 아니에요? 전 선배님처럼 살고 싶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말하던 후배들도 결국엔 다 짝을 만나 결혼합니다.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제게 더 이상 연락하지 않죠. 왜일까요? 공감대가 없어서일까요? 남편 이야기, 아이 이야기, 육아 이야기.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세계와 제 세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젊음과 건강이 오래 지속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부모님이 늙고 아프니 저도 같이 늙고 아픕니다. 지난달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입원하셨죠. 병실에서 어머니 손을 잡고 있는데 갑자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니랑 닮았더군요. 주름진 얼굴, 구부정한 어깨, 힘없는 눈빛. 나도 저렇게 늙는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건강관리를 잘하세요. 나이 들면 아픕니다. 이건 제가 젊은 분들께 꼭 해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혼자 아프면 정말 외롭습니다. 병원에 혼자 가고 검사 결과 혼자 듣고 집에 혼자 돌아옵니다. 아플 때 챙겨줄 사람이 없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웃을 일이 없다는 겁니다. 진심으로 웃었던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봅니다. 무표정한 얼굴이 보이죠. 회사에 가서 일합니다. 프로페셔널하게 웃지만 진짜 웃음은 아닙니다. 집에 돌아와 텔레비전을 봅니다. 예능 프로가 나와도 웃음이 안 나옵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웃을 수 없나 봅니다. 웃음은
나눔이고, 나눔은 관계거든요. 저는 그 관계가 없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결혼했으면 어땠을까? 아이는 어땠을까? 너무 궁금합니다. 지금쯤 제 아이도 30쯤 됐겠죠? 손주를 보여줬을까요? 엄마, 힘들지? 엄마, 어디 아픈 데 없어? 그런 말을 들어봤을까요? 50대가 되니 부가 많이 쌓였습니다. 통장엔 돈이 있고, 집도 있고, 차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를 같이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자유로우면 만족할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더군요. 나이가 들면 인간관계는 현저히 적어집니다. 정말입니다. 40대까지만 해도 친구들이 많았죠. 같이 여행도 가고 밥도 먹고. 하지만 50대가 되니 다들 바빠집니다. 손주 봐주고, 자식, 결혼 준비하고, 부모님, 병수발까지 저를 만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또래 주부들은 저를 견제합니다. 아니, 낯설어 한다고 해야 할까요? 모임에 가면 느껴집니다. 서영이는 우리랑 다르네. 그런 시선이요. 공감대가 없어서 그렇겠죠. 그들은 남편 이야기, 시댁 이야기, 자식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끼어들 수가 없어요. 그저 웃으며 듣고만 있죠. 가끔 제 이야기를 하면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아, 그래. 서영이는 자유롭게 살잖아. 그 말에는 가시가 있습니다. 남편 없고 자식 없는 제가 이상한가 봅니다. 저도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모임이 끝나고 집에 혼자 돌아올 때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합니다. 주변의 시선이 힘듭니다.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말로 묻진 않지만 눈빛으로 묻죠. 이혼했나? 과부인가? 아이를 못 낳아서 쫓겨났나? 버림받은 건가? 이 시선이 대부분입니다. 그냥 제가 선택한 삶이라고, 결혼은 안 한 거라고, 그렇게 말해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도 뭔가 있었을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은퇴하고 실버타운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민도 생각 중입니다. 주변의 시선에서 벗어나고 싶어서요. 며칠 전 실버타운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깔끔한 시설이었어요. 혼자 사는 노인들을 위한 곳이라고 하더군요.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가족분은 안 계세요? 네. 없습니다. 그럼 보증인은 누가 서나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보증인, 그것조차 없습니다. 친구들에게 부탁하기도 그렇고, 친척들은 연락이 끊긴 지 오래고, 결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답니다. 돈을 주고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고요. 인생의 마지막조차 돈으로 해결해야 하는구나. 그 생각에 참 씁쓸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실 젊은 분들께, 특히 30대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자인 길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그랬습니다. 혼자가 편하지, 자유롭게 살면 되지. 하지만 외로움은 그 어떤 힘든 것보다 더 힘듭니다. 젊을 때는 외로워도 친구를 만나면 됩니다. 여행을 가면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친구들은 바빠서 못 만납니다. 여행을 가도 혼자입니다. 인생은 1막 2장이라 합니다. 1장은 혼자 사는 인생, 2장은 함께하는 인생. 아무리 2장으로 넘어가고 싶어도 저는 1장에 머뭅니다. 영원히요.
비혼은 자유를 위한 선택이 아닙니다. 평생의 외로움을 감당하겠다는 선택입니다. 혼자를 선택했을 때 경제적 준비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외로움을 견디는 법, 혼자 아플 때 대처하는 법, 혼자 늙어가는 것을 받아들이는 법, 이 모든 걸 배워야 합니다. 저는 55세인 지금도 배우는 중입니다. 만약에 제가 28살로 돌아간다 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똑같은 선택을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번엔 외로움을 준비했을 거라는 것. 젊은 그대들께 말씀드립니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세요. 친구를 잃지 마세요. 가족과의 연을 끊지 마세요. 나이가 들어서 사람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도 저는 혼자 일어나고 혼자 잠듭니다. 내일도 모레도 아마 죽을 때까지요. 인생은 일막이장이라 합니다. 그런데 저는 1장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의 선택이자 하나의 인생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혼은 자유일까요? 평생 감당해야 할 외로움의 선택일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생각거리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